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79화 존이감당입니다. 이슬존, 서이, 달감, 해당화 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존은 보존하다, 보살피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자를 그대로 직역해 보자면은 이 감당나무를 보존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이 소공, 석은 주나라 무왕의 동생으로 연나라와 소나라의 시조로 불리웁니다. 소공은 주공과 함께 주 무왕을 도와 은을 멸망시키고 주나라의 건국과 안정화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소공이 남쪽 지방을 다스릴 때 감당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교화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소공이 떠난 후에도 백성들은 이 감당나무를 보존하여 소공의 선정을 기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칭송하는 시를 지어 후세에 전하게 됩니다. 이 시경, 국풍, 이 소남은 이 소공의 덕을 기리는 시들을 모아놓은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소남에 나오는 이 감당이라는 시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불감당, 무성한 감당나무, 물전, 물벌, 자르지도 베지도 말아라. 소백, 소발, 소백님이 머물던 곳이란다. 폐불감당, 물전, 물패, 무성한 감당나무, 끊지도 부러뜨리지도 말아라. 소백, 소개, 소백님이 쉬시던 곳이란다. 폐불감당, 물전, 물배, 무성한 감당나무, 꺾지도 굽히지도 말아라. 소백, 소설, 소백님이 말씀하시던 곳이란다. 이 감당나무는 아가이 나무라고도 불리우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팥배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열매가 팥을 닮았고 꽃은 백꽃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감당나무는 중국에서는 선정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유애라고 하게 되면은 선정을 베푼 관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설조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아들 자와 제주제의 합자로 된 자형입니다. 제주제는 이 팽이를 그린 자형입니다. 이 팽이란 것은 인류 역사와 함께한 대단히 오래된 놀이기구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나무와 돌로 만든 팽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고대부터 팽이가 있어 왔으며 당나라 때 대단히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 한반도에 전래되어 다시 신라 승두광 때 일본으로 팽이가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렇게 팽이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팽이는 뾰족한 한 개의 이렇게 지대를 갖고 있고 위쪽이 이렇게 굵은 몸체를 하고 있어서 이 몸체가 회전하면서 이 외다리로 넘어지지 않는 신기한 재주가 있는 물체입니다.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 팽이의 모습은 당시 매우 신기하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를 재주를 나타내는 자양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주재가 뜻하는 바는 재주, 재능 또는 재능이 있는 사람 또는 근본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팽이는 쓰러지지 않고 꼿꼿이 서 있다는 의미로 통하기도 했으며 이 서 있다는 이란 의미는 존재하다는 의미로 발전이 됩니다. 이를 나타낸 자형이 바로 있을재가 되겠습니다. 있을재는 하급 무관을 의미하는 이 선비사와 결합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 무관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건문에서 이 선비사는 허리춤에 차는 작은 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팽이는 그냥 두면은 쓰러지게 되죠. 쓰러지지 않도록 채로 계속 치면은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팽이치기를 하는 아이를 그린 자연이 이슬조온이 되겠습니다. 이슬조온은 이 방에 아들 자를 넣어서 팽이를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조온이 뜻하는 바도 살아있다, 존재하다, 보살피다, 보존하다, 관리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서이자입니다. 이 자는 별태자와 사람인의 조합입니다. 별태자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그린 자형입니다. 건문을 보면은 태아를 뜻하는 이 사사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 사사사 아래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갓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리는 이 울음소리를 의미합니다. 옛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와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형은 별이란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으며, 갓난 아이를 나 자신으로 표현하기도 하여 나를 뜻하는 자형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이 태어나는 아이를 이 어미배에서 받아주는 이 산파를 그린 자형이 바로 서의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태아를 이 손에 받쳐든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건문과 소전자형 모두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우측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산파를 뜻하는 이 자형은 이제 주로 도움을 주다는 어조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뭐로서,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 뭐뭐에 따라,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 등의 이런 도구격 또는 원인을 뜻하는 어조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이 부모를 닮게 되죠. 이를 그린 자형이 바로 이 가틀사가 되겠습니다. 소전자형을 보면은 어버이를 뜻하는 사람이니 이 왼쪽 변에 배치되고, 갓난아이를 뜻하는 사사사가 우측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 서의자와 배치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예서에서는 이 사사사를 사이에 두고 사람인을 양쪽에 세워 서로 닮았음을 강조한 형태가 오늘날의 이 가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달감자입니다. 이 자는 입구자와 한일자로 구성된 자형입니다. 입구는 여러 번 설명이 있었던 자형으로 사람의 입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주로 출입구, 주둥이, 말하다, 먹다, 식솔, 인구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달감자는 이런 입구자 안에 뭔가 들어가 있음을 표시한 자형입니다. 이는 맛난 음식물을 입에 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도 맛있다, 달다, 만족하다, 간사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해당화 당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오히려 상과 나무목의 합자입니다. 오히려 상의 건문을 보면은 넓다, 크다는 의미의 8팔, 그리고 진면자, 그리고 입구자의 조합입니다. 이 자형은 이 중앙에 이 큰 문이 있고 위로 높이 솟은 집을 나타낸 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형에는 높이 솟다 또는 올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전에 이르러 이 8팔자가 이 짝을 소자 형태로 따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집이 작다는 반대되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어서 자형에는 오히려 아직 그렇지 않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히려 상이 주로 뜻하는 바도 오히려 더욱이 올리다, 받들다, 자랑하다, 더하다, 보태다 등이 되겠습니다. 나무목은 나무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주로 나무, 목재 등을 뜻합니다. 해당화 당은 이 장미과 낙엽 활력 교목을 나타내는 자형입니다. 이 나무는 이 높이 무성하게 자라는 습성이 있어서
크고 높다는 의미의 이 오히려 산과 나무의 합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감당나무, 아가이, 산행두 또는 이 산사나무로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팥배나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당화라는 건 이 바닷가의 당나무라는 뜻이죠.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존이감당, 즉 이 주나라 소공의 선정을 기억하여 그가 자리했던 감당나무를 보존하였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경 국풍 이 소남에 나오는 또 다른 이 채번이라는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번은 이 산흰숙 혹은 다복숙이라고 하는 이래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우이 채번, 우소, 우지, 이 다복숙을 뜯어요. 연못가, 강가에서 우이 용지, 공우지사 그것을 사용해요. 이 공후의 이 양잠에서 여기서 이 사는 이 양잠 치는 일을 말합니다. 우이 채번, 우관지중, 다복숙을 뜯어요. 이 산골짝 물가에서 우이 용지, 공우지궁 그것을 사용해요. 이 공후의 잠사에서 이 궁은 이 공후가 관리하는 잠사를 말합니다. 피지, 동농, 숙야, 제공 단정히 차려입고 이 새벽부터 밤늦까지 이 공소에 계시다가 피지, 기기, 박은 황귀 이 풍성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이제 헝클어졌다는 의미죠. 헝클어진 모습으로 잠깐 돌아오셨네요. 이 공소는 이 공적인 사물을 처리하는 곳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궁, 즉 이 잠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박은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의 말하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이 황후 또는 이 공후의 부인이 직접 친잠을 누에치기를 직접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는 이 공후와 그 부인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